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을 응원하는 스타벅스 별책입니다. 날마다 더 좋은 삶을 만들고자 오늘도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입니다. 저자는 이노우에 가즈코, 옮기니는 김진연, 출판사는 센시오입니다. 50부터는 버릴 것과 살릴 것만 구분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껍질이 크고 화려해서 기대에 차 까보았더니 정작 알맹이가 썩고 바싹 말라 비틀어져 먹을 게 없습니다. 어느 날 소라를 까먹다가 상념에 잠깁니다. 이거 마치 내 인생 같은데? 어느새 그런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어디론가 부지런히 뛰다가 정신을 차려보니 인생이라는 반환점을 돌고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이루었고 무엇이 되었는가? 뭘 가지려고 발버둥 쳤고 뭘 가지지 못해 가슴 쳤는가? 50세라는 나이는 아직은 인생 후반부 혹은 노년이라고 하기에는 이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어떤 기로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번 매듭을 지어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 게 좋을지 새로이 내다볼 기로 말입니다. 이제부터는 체력도 열정도 꺾어지기 시작합니다. 젊다고 자신했던 몸은 서서히 배신을 시작하고 의리와 우정으로 충전했던 친구들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제 뛰어오느라 가쁜 호흡을 가다듬으며 앞으로의 장기전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을 비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거추장스러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일부터 시작해봅시다. 사용하지도 않는 공간,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들, 쌓아두기만 하고 버리지 못한 것들로부터 벗어나면 인생은 한결 홀가분해집니다. 사지 않아도 될 것을 사지 않고 모으지 않아도 될 것을 모으지 않으면 일상은 덜 너저분합니다. 바야흐로 뺄셈의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비단 물건에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듯해 보이려고 얼마나 많은 껍데기를 덕지덕지 붙이고 살아왔는지요. 마음에도 머리에도 인간관계에도 쓸모없는 일, 성가신 일에 휘말려 감정을 허비하고 쓸데없는 짐과 상처를 끌어안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것들 때문에 인생이 휘둘리며 좌지우지 된다면 어른으로서 정말 한심할 노릇입니다. 정말 필요한 물건에만 둘러싸여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인생을 즐겁고 충만하게 만들 수 있는 비결입니다. 물건과 관계와 미련을 뺄셈했다면 이제부터 부지런히 덧셈을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만을 위한 시간, 나의 마음을 돌볼 여유, 그리고 나의 두 번째 커리어를 위한 노력입니다. 살아보니 50세가 참 좋은 출발점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는 하지만 서서히 손가락 사이로 모래가 빠져나가듯 의무와 책임과 당위가 빠져나갑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살아야 할 세월은 장구합니다. 이 빈틈을 무엇으로 채울지 열심히 궁리하지 않으면 자칫 아무 생각 없이 두 번째의 소중한 인생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이제까지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천천히 그 속도를 늦추면서 주변 경치도 돌아보고 무엇보다 달려오느라 지친 심신을 잘 정비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까치발을 세우고 열심히 키높이를 세웠던 날들과 작별하고 좀 더 영리하고 좀 더 이기적으로 삶의 방식을 바꿔 나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치고 지쳐있을 마음을 잘 돌봐줘야 합니다. 필자는 이 책을 통해 공간, 물건, 일상의 살림살이를 뺄셈함으로써 심플하게 만드는 법, 그리고 시간과 관계를 정돈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서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할 수 있도록 마음을 덧셈하는 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 모두 인생의 반바퀴를 돌아오는 동안 저마다 현명하고 지혜로워져서 그 어느 때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나의 작은 조언이 그저 삶을 설계하고 궁리하는데 작은 밑바탕 내지는 응원으로 작용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 먼저 지나온 사람으로서 건네는 당부의 말이니 가끔 너무 잔소리처럼 들려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 즐겁고 지혜롭고 아름다우며 생기 넘쳐질 당신의 인생이 기꺼이 감탄의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은 50부터는 물건은 뺄셈, 마음은 덧셈 책 속의 50부터 살릴 것과 버릴 것 건강편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별책의 힘이 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50부터 살릴 것과 버릴 것 건강편 50은 본격적인 몸의 배신이 시작되는 나이다. 생각대로 몸이 따라와 주지 않고 심한 경우 몸에 몰아닥친 급격한 변화로 인해 힘겨운 일상이 이어지기도 한다. 아무리 좋은 기계라 해도 100년 쓸 수 있는 것은 드물다. 그런데 인간은 놀랍게도 이 몸을 100년 가까이 사용한다. 이 시기 몸의 배신은 날 좀 돌봐달라는 아우성이자 앞으로도 같이 잘 지내려면 좀 잘하라는 씁쓸한 충고다. 50에 받아든 비참한 건강검진표는 내 삶의 기록이었으니 52세 되던 해에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았다. 그런데 그 결과가 너무도 충격적이었다. 혈액검사에서 무려 4개나 이상 수치가 나왔던 것이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Y, GTP 수치가 모두 정상보다 훨씬 높았다. 필자는 심각한 고지혈증 상태였던 것이다. 결과를 받아들고 눈앞이 깜깜해졌다. 영양학 전문가로서 건강관리에 누구보다 자신이 있었고 무엇보다 고지혈증을 일으킬 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체중이 많이 나가지도 혈압이 높지도 않았다. 당뇨병도 없고
먹고 균형 잡힌 식생활에 운동도 했다. 검사 결과에 의문을 느끼고 다른 순환기 전문 병원에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의사는 유전적 요인이 크다면서 약 복용을 권했다. 하지만 나는 약은 일절 먹지 않고 다양한 전문 자료들을 바탕으로 식생활을 더 개선하고 운동 프로그램을 재점검하는 등 생활 습관을 바꿔나가기로 결심했다. 의사의 조언과 더불어 여러 책도 섭렵해 바람직한 섭생의 기준을 완전히 새로 정립했다. 몇 년 동안 꾸준히 노력한 결과 수치가 서서히 개선됐다. 지금도 변함없이 노력 중이다. 50은 건강 면에서 하나의 경계에 서게 되는 나이다. 주변을 보아도 50을 경계로 확 나이가 드는 사람과 건강을 유지하며 상대적으로 젊게 사는 사람으로 확연히 나뉘는 걸 알 수 있다. 내가 좋아하는 운동 전문가의 표현에 의하면 건강하게 사는 데는 영양이 80%, 운동이 20%다. 나이가 들수록 영양의 중요성을 더욱 실감하게 된다. 그래서 50부터는 전략적으로 먹어야 한다. 우리의 신체는 20대 전반에 성장 절정기를 맞이한 후 서서히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한다. 그리고 한 단계 더 급격히 하락하는 시점이 바로 50대다. 여성의 경우 폐경을 맞으며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남성 역시 남성 호르몬이 현저히 줄어든다. 그런 이유로 요즘에는 남성 폐경이라는 개념도 등장한다. 신진대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쉽게 살이 찌는 체질로 바뀌고 비만, 콜레스테롤 증가, 혈관경화, 운동 부족 등의 영향으로 혈압도 쉽게 상승한다. 쉽게 살이 찌는 체질이 되면 원래 당뇨병 인자를 보유한 이들의 발병률도 높아진다. 45세부터 55세 사이 이른바 갱년기 증세가 발현한다. 질병이 없는데도 막연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태가 되어 불면증, 불안감, 얼굴 달아오름, 초조함, 어깨 결림, 발기부전, 우울증 등 다양한 증세가 나타난다. 물론 사람에 따라 양상은 다르고 개중에는 증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갱년기 증세는 나밖에 모르는 증상이라서 주변 사람에게 이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힘든데도 그냥 떠안고 살아가거나 막연히 어디에 무엇이 좋다고 하면 이런저런 건강보조식품을 무분별하게 섭취하기도 한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내 몸의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의사나 전문가의 조력을 받되 그들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거나 귀가 얇아져 손쉬운 상술의 상대가 되어서도 곤란하다. 젊음에 맞서 호기를 부릴수록 늘어나는 뱃살. 50이 되었어도 호기를 부리는 사람들이 많다. 나는 아직도 주량이 세다면서 밤늦도록 연일 술을 마시거나 쇠도 씹어 먹는다면서 위와 장에 부담이 가는 기름지고 칼로리 높은 음식을 즐긴다. 건강을 염려하는 일이 비겁한 타협이나 되는 것처럼 이렇게 살다가 죽으련다. 먹고 싶은 대로 먹을 거야 하고 객기를 부린다. 건강은 돈 주고도 살 수 없다는 흔한 말을 하지 않더라도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적이고 심플한 삶을 유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것이 바로 체력이다. 건강을 유지하지 못해
혼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거나 병원이나 약에 의존해 근근히 살아가는 삶은 인간답다고 볼 수 없다. 기계를 오래 쓰려면 녹이 슬지 않도록 잘 닦고 조이고 관리해야 하는 것처럼 100세까지 써야 하는 우리 몸은 가장 소중히 관리해야 할 자산이다. 중년이 되어 허리 사이즈가 늘어나지 않았다는 사람을 보기 드물다. 중년의 불룩 나온 배는 한때 부와 인격의 상징이라도 되는 양 여겨지기도 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10여 년 이상 서서히 쌓여온 복부 비만은 반짝 노력만으로 절대 빠지지 않는다. TV나 잡지, SNS 등을 보면 살이 쏙 빠진다. 한 달 만에 배가 쏙 들어갔다. 순식간에 잘록한 허리 완성 등 매력적인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다이어트 약품, 운동기기, 벨트 등이 수없이 소개된다. 하지만 불룩 튀어나온 배는 몸 전체에 살이 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줄어들지 않는다. 전반적인 체중을 줄이고 적절히 유산소 운동을 병행해 지방을 태우고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병행해 가야 한다. 이제는 많이 알려진 용어인 대사증후군, 즉 메타볼릭 신드롬은 내장에 지방이 쌓는 동시에 지질 이상, 고혈압, 고혈당 등이 동반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발생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아진다. 대개 혈압, 고지혈증, 고혈당 같은 것에서 출발해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양한 합병증으로 진행되는 것이 대사증후군의 특징이다. 즉, 병이 걸리기 쉬운 몸이 되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평생 건강하게 살고 싶다면 이러한 몸 상태를 개선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대사증후군 여부를 판단하는 제1기준이 바로 복부둘레다. 허리 중 가장 가는 곳이 아니라 배꼽 위에서 수평으로 복부 둘레를 잰다. 허리 둘레가 남자 90cm, 35.5인치, 여자 80cm, 31.5인치 이상이면 복부 비만을 의심해야 한다. 넉넉한 배 둘레는 인격의 상징도 아니고 나이 들었기에 용인되는 불가피한 특징도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이것과 작별해야 한다. 50에도 근육은 30대처럼 쌩쌩하다는 놀라운 사실. 동창회에 나가보면 뭔지 모르게 젊었을 때와 느낌이 비슷한 친구가 있고 어딘지 확 늙었다는 느낌을 주는 친구가 있다. 잔인한 얘기지만 가만히 보면 체중이 거의 늘지 않은 경우는 젊어 보이는 반면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 늙어 보인다는 걸 알 수 있다. TV나 영화를 보면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것의 기준이 무엇인지 좀 더 분명해진다. 비록 눈가나 이마에는 주름이 졌어도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배우나 모델들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온다. 어떤 면에서는 젊을 때보다 더 원숙한 매력을 풍기기도 한다. 그런 이들의 공통점 역시 체중을 적절히 잘 관리하고 있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같은 배우인데 촬영이 없는 휴식기에 몸이 확 불어난 모습을 찍은 파파라치 사진 등을 보면 확연히 나이가 들어 보인다. 50을 경계로 이제 나이 들 일만 남은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는 얘기가 하나 있다. 피부에 주름이 지고 머리칼이 하얘지는 등 겉모습은
노화라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경험한다.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다. 바로 근육이다. 근육은 늙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잘 관리하지 않아 퇴화할 뿐이다. 60에서 70의 바디빌딩 대회에 나가는 이들의 얘기가 심심치 않게 소개되곤 하는데 근육은 늙지 않는다는 특성 덕분이다. 나이가 들어서도 팔이나 어깨, 등의 살이 늘어지지 않고 멋진 근육이 붙어 있어서 크루즈 여행 등에서 등이 파인 드레스를 입고 멋지게 춤을 추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기분이 좋아진다. 운동에는 신기한 특성이 있는데 바로 습관과 연동된 것이다. 행동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하는 행동의 40%가량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며 어떤 행동이라도 100번 정도 반복하면 습관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 근육을 유지하는 운동은 하루 20분 정도면 충분하다.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된다. 매트와 덤벨 같은 간단한 기구만 있으면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홈 트레이닝으로 내 입맛에 맞는 운동법을 배울 수 있다. 돈도 들지 않는다. 설렁설렁 흉내만 내더라도 눈을 딱 감고 100일만 지속해 본다. 어쩌다 하루 걸렀다 해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말고 그냥 계속한다. 아침이 편한 사람은 아침에, 오후가 좋다면 오후, 잠자기 전이 편한 사람은 그때 해도 된다. 근력 운동이 좋은 점은 이렇게 만들어진 근육이 신진대사를 높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시간에도 칼로리를 소모시켜주는 일종의 발전소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실제 몸무게는 늘어나게 되는데 같은 부피라 해도 지방에 비해 근육이 더 무게가 나가기 때문이다. 또한 관절이나 뼈 주변을 강화시켜 통증이나 근골격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다. 나이가 들수록 근력 운동을 꼭 해야 하는 이유다. 50이 넘으면 어느 정도 몸무게를 유지하는 게 좋을까? 어느 연령이든 이상적인 체중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20대 때의 체중이다. 대개 아무리 늦어도 20대 후반이면 성인의 성장은 멈추게 되므로 이 이후에 늘어난 체중은 거의 지방이라고 봐야 한다. 체중이 늘고 주는 원리는 매우 단순하다. 몸 안에 들어간 에너지와 몸 밖으로 나간 에너지 사이의 균형의 문제다. 전자가 후자에 비해 적으면 체중은 줄고 전자가 후자에 비해 많으면 체중은 늘어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식사량이 늘면 늘었지 결코 줄지 않는다. 반면 운동량은 감소한다. 게다가 청년기를 넘어서면 신진대사 능력이 서서히 떨어진다. 폐활량도 줄어들고 장기도 덜 원활히 움직이며 근육의 양도 쪼그라든다. 그러니 30세만 넘어도 이전과 똑같이 먹고 활동한다 해도 저절로 살이 찌게 된다. 체중을 줄이는 비결은 단순하다. 에너지의 수입과 지출 가계부를 마이너스로 만들기만 하면 된다.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지는 않다.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체중이 오버된 기간이 길면 길수록 몸무게를 줄이기가 더 어려워진다. 둘째,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져서 감량 효과가 금세 나타나지 않는다. 젊었을 때에는 몇 끼만 굶어도
금세 체중이 줄곤 했지만 이제는 늘어난 고무줄처럼 좀처럼 복구가 되질 않는다. 너무 급하게 체중을 줄이려다 오히려 체력이 떨어져 녹초가 되거나 컨디션이 망가지는 일도 있다. 그렇다면 체중을 줄이지 않고 그냥 놔두는 편이 나을까? 그렇지는 않다. 앞으로 살아갈 나를 생각한다면 무리하지 않으면서 건강하게 살을 빼는 편이 훨씬 좋다. 그러려면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서 열심히 운동을 해서 섭취한 에너지를 다 소비해야 한다. 운동과 담을 쌓았던 사람이라면 산책부터 시작해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때 운동의 기본 원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근력 운동을 병행해야 장기적인 체중 감소가 가능하고 대사 능력을 높여 지방을 태우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둘째, 산책 등 유산소 운동을 할 때에도 인터벌 운동이라고 해서 숨이 턱까지 찰 정도로 최대로 심폐 기능을 활용하는 전력 운동과 이완 단계를 반복해야 한다. 느릿느릿 1시간을 걷는 것보다 파워워킹으로 빠르게 걷기를 병행하며 20분 걷는 쪽이 운동 효과가 더 크다. 나이가 들면 열심히 운동을 해도 체중이 쉽사리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체중을 목표로 두고 운동하지 않도록 한다. 체중보다는 허리둘레가 핵심이다. 근력 운동이나 인터벌 트레이닝을 하면 근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체중이 오히려 더 늘 수 있다. 50부터는 음식을 버려야 산다. 어렵게 살던 시대에는 음식을 남기는 게 극도로 죄악시되었다. 필자도 어렸을 때 음식 남기면 죄 받는다는 얘기를 귀가 따갑도록 듣고 살았다. 그런데 이젠 난센스다. 물론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음식을 준비하고 버리지 않는 노력도 필요하다. 하지만 배가 부르거나 영양 과다라면 억지로 먹는 것보다는 남기는 편이 더 낫다. 아까우니까 다 먹자는 태도가 과거에는 미덕이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는 비만의 원인일 뿐이다. 뭐뭐 배는 따로 있다는 말에 대해서도 의문을 품어야만 한다. 식사 후에도 디저트, 과자, 과일을 먹을 때는 따로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일수록 비만인 경향이 있다. 배는 하나뿐이다.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는 다 그 속으로 들어간다. 대사증후군의 식단 관리법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당분이 많이 포함된 과일이나 밀가루나 버터가 들어간 케이크나 빵은 중년 이후 최대한 자제해야 하는 메뉴다. 단백질 식품이나 현미나 귀리, 보리 등 겉껍질이 포함된 곡물을 섞어 건강하게 지은 밥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해놓고 디저트나 입가심 명목으로 그보다 더 높은 칼로리의 식품을 추가로 섭취해서 체중 증가의 원인을 만들어내는 일이 흔하다. 이 대목에서 뜨끔한 분이 있다면 앞으로의 몸 관리를 위해서라도 꼭 없애주었으면 하는 습관이다. 때로 업무나 집안일에 치여서 밥을 차리기 싫은 날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를 먹어도 무방하다. 금방 나오고 값도 싼 데다 단백질도 들어있다. 매일 먹는다면 곤란하겠지만 가끔은 괜찮다. 여기에 우유, 채소, 과일을 곁들인다면 꽤 괜찮은 한 끼가 된다. 도시락 가게에서 도시락을
배달시켜도 괜찮다. 저렴한 가격에 반찬이 여럿 들어 있고 요즘에는 염분도 많이 줄여서 나온다. 단 반찬 중에 육류를 가공한 소시지나 동그랑땡 같은 것에는 지방분이 많이 들어가므로 채소나 생선 등을 고르는 편이 좋을 듯하다. 같은 값이면 내게 유익한 것을 잘 고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음식은 꼭 직접 만들어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또 직접 만든 음식이 아니면 건강에 좋은 식사가 아니다라는 말도 고루하다. 어떤 방식이든 몸에 좋은 식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욕심껏 집어든 음식으로 몸을 살찌운 결과 현대인은 평균 3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린다. 치료법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암은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다. 필자의 어머니는 40대에 2차례 유방암에 걸리셨고 70세를 얼마 남기지 않고 간암으로 돌아가셨다. 언니 또한 지금까지 2차례 유방암 수술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치료법이 좋아진 덕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지낸다. 가족인 어머니와 언니에게 암 이력이 있으니 필자 또한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 암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노화의 자연스러운 귀결로 나타나기도 한다. 더 오래 사는 고령화 사회에선 누구라도 한 번쯤 암에 걸리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암 역시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생활 습관과 관련이 크다.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말이다. 대장암과 유방암은 식물성 섬유질, 지방 섭취, 비만과 어느 정도 연관 관계가 있다. 위암은 염분 섭취와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나이가 들수록 가급적이면 염분, 지방 섭취를 줄이는 한편 채소, 덩이 줄기 채소, 해조류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식습관을 조절하면 좋겠다. 필자 역시 가족력이 있기에 더욱 유의해서 실천하고 있다. 암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동물성 지방이나 유제품의 지방은 포화 지방산으로 비만이나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등의 원인이 된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줄이는 것이 좋다. 필자는 소, 돼지, 닭의 다진 고기와 껍질이나 지방이 붙은 고기를 사지 않는다. 시중에 판매하는 다진 고기에는 평균 20% 정도의 지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덩어리 고기의 경우 지방이 적은 부위를 고를 수 있고 비계 부분은 직접 잘라내고 요리할 수도 있다. 필자는 등심에 붙은 비계는 가위로 잘라낸 후 사용하고 동그랑땡 등 다진 고기를 이용한 요리를 만들 때는 붉은 살코기를 직접 다져서 사용한다. 지방이나 염분이 많은 소시지나 햄 종류 역시 성인병과 암 등 질환 예방을 위해 권장하지 않는 식품들이다. 필자 역시 일절 먹지 않는다. 최근 영국에서 실시한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매일같이 소시지나 햄, 베이컨 종류를 먹으면 사망률이 크게 높아진다고 한다. 동물성 지방의 맛은 미각적으로 한번 맛보면 쉽게 멈출 수 없는 중독성이 있다. 조금씩이나마 줄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자. 이렇게 좋은 음식을 나만 먹을 수 있으니 집중. 값도 싸고
건강에도 좋은 식품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선이다. 생선의 지방은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을 줄여주고 두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DHA나 EPA는 특히 등푸른 생선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 1일 섭취 권장량은 1에서 2g 정도다. 하루 권장량을 섭취하는 데 필요한 식재료는 꽁치, 정갱이, 정어리 1마리, 참치 중뱃살 4에서 5조각, 고등어 1토막 정도다. 그러니 하루 한 번은 식단에 등푸른 생선을 넣어주길 바란다. 단 통풍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동물의 간에는 철분은 물론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D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 빈혈에 시달리는 여성이라면 꼭 먹어야 할 식재료다. 따라서 좋고 싫고를 떠나 꼭 식단에 포함시켜 주길 바란다. 필자 역시 마음 무렵에 철분 결핍성 빈혈로 철분제를 복용하라는 처방을 받았다. 하지만 왠지 약을 먹는데 거부감이 들어 간을 섭취해서 빈혈을 고쳐보기로 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간은 입에도 대지 않던 터였다. 하지만 조금씩 먹어보기 시작했더니 지금은 좋아하게 되었다. 암 예방에 베타카로틴이 좋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베타카로틴이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뀐다. 베타카로틴은 당근처럼 색이 진한 채소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식물성 음식으로부터는 흡수가 잘 안 되지만 간으로부터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먹기 쉽게 고안된 레시피도 많이 있으니 거북스러워 먹지 않았던 사람이라도 한번 도전해보면 어떨까? 50부터는 장이 편안해야 몸도 마음도 편안해진다. 장은 신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장 중 하나다. 먹은 음식이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음식과 영양소도 신체 각 기관으로 운반되지 못한다. 장에는 100종류 이상의 장내 세균이 살면서 다양한 역할을 담당한다. 좋은 균도 있고 나쁜 균도 있는데 이들 세균은 영양소를 더 잘게 분해하고 비타민을 만드는 등 건강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다. 아울러 세르토닌이나 도파민 등 마음의 균형을 잡아주는 작용을 하는 물질이 뇌에서보다 장에서 더 많이 만들어진다는 사실도 속속 밝혀졌다. 즉, 장은 피곤을 풀거나 정신적인 안정을 찾는 데도 중요한 기관이다. 좋은 균을 많이 만들려면 그 근본이 되는 먹이, 즉 식물성 섬유질을 많이 섭취해야 한다. 식물성 섬유질은 채소나 과일, 덩이 줄기 채소류, 콩류, 해조류, 정백하지 않은 곡류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 또 발효식품인 요구르트나 김치, 나토 등도 좋은 균을 늘려준다. 반면 지방분이 많은 식사는 장내 세균을 감소시키고 생활습관 질환에 취약하게 만든다.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스나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적당히 운동을 해주고 식물성 섬유가 다량 함유된 식사를 해서 변이 잘 나오게 해야 한다. 장은 음식물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불규칙적이면 오히려 피로해져 약해지고 만다. 따라서 하루 세 끼를 어느 정도 규칙적으로 먹어주어야 장 컨디션을
잘 유지할 수 있다. 나이가 들면 변비를 얕잡아 보지 말아야 한다. 여성 중에는 젊었을 때부터 변비를 달고 사는 이들이 많다. 필자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 5년 전쯤에 일주일 이상 변이 나오지 않아 진찰을 받은 적이 있었다. 대장암일 수도 있다고 해서 대장, 내시경 검사까지 받았다. 다행히 이상 없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가족력까지 있던 터라 가슴이 다 철렁 내려앉았다. 변은 하루 한 번 보는 게 가장 좋다. 매일 변을 보는데도 양이 적고 시원하지 않거나 3일에 한 번 정도 딱딱한 변을 보고 잔변감이 느껴지면 변비에 해당한다. 자신의 배변 습관에 이상이 느껴진다면 시중에 판매하는 약에 의지하지만 말고 빨리 진찰을 받도록 하자. 변비를 예방하고 없애기 위해서는 변이가 느껴지면 참지 않도록 하고 식물성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고 규칙적인 식생활을 한다. 특히 아침을 꼭 먹는 것이 좋다. 아침을 먹으면 장이 자극을 받아 배변 활동이 활발해진다. 아침을 걸으면 배변 기회를 놓치기 쉽다. 또한 적당한 운동으로 복근을 단련시켜주는 것이 좋다. 복근 운동은 장 이완을 촉진하고 혈행을 좋게 해서 위장의 움직임을 돕는다. 나이가 들어도 위 내시경은 받아도 대장 내시경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적어도 2년에 한 번 적극적으로 검사할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 만드시길 바랍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